바라라의 땅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탁하고 깊은 물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으며 그 갈대밭은 16피트가 넘는 거대한 악어들이 몸을 숨기고 있을 만큼 빽빽하고 어둡습니다. 그 갈대밭 네오머로는 단 몇 초 만에 사람을 태운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하마, 무리들이 조용히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현실은 대부분의 치명적인 위협들이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기척도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부족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지형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지도조차 없이도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위험한 습지대에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수면 위에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을 포착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야만 하는데 이내은 수면 바로 아래에 잔혹한 사냥꾼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정적인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부족들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아프리카의 거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으며 지구상계 존재와는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뚝 솟은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특별한 5곳의 습지 생태계로 깊숙이 들어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전수되어 온 그들만의 위대한 생존 지혜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남수단의 위치한 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백나일 강기 둑을 넘어 거세게 범람하면서 형성된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한 습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라베오로 스데우는 장벽을 의미하며 아이 지역은 실제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하고 고립된 늪지대 안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수단 전역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부족 집단을 대표하는 딩카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은 놀라운 신체적 조건과 압도적으로 큰 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무렵 딩카족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약 5피트 11인치에 달했으며 이내은 당시 전 세계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아이 공동체는 심지어 농구 부족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미국 프로 농구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된 7피트 10인치의 선수 역시 태생적으로 딩카족 출신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그들의 큰 키가 아니라 혹독하고 변덕스러운 지형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내는 그들만의 인내와 놀라운 생존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수많은 딩카족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거의 다 밀어버리고 소똥을 태워 만든 고운 잿가루를 두피에 꼼꼼하게 뿌리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아이가루네은 결코 미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무는 흡혈 곤충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열 흡수를 줄이며 가호간 내 유피지대의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탑에 오린 소똥에서 나는 특유의 매캐한 냄새는 그들의 머리카락과 의복, 그리고 피부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결국 그들의 부족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수두 지역 전역에서 소는 통용되는 화폐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소유한 소의 마리수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결혼의 가능성, 나아가 모든 가구 구성원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에오리나이데울은 소떼에서 갓 짜낸 신선한 우유를 직접 마시며 생명력을 얻고 에오른들은 청결을 유지하고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 말린 소똥제를 매일같이 몸에 바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소똥을 태우는 불길이 사방에서 솟아오르고 여기서 발생하는 짙은 연기 구름이 야영지 전체를 포근하고 안전하게 감싸 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광경은 마치 고대의 신성한 종교적 의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기 방어 체계로 기능하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수두 지역에서 모기는 사실상 영구적인 거주자나 다름없으며 말라리아에는 비수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이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대표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습지의 특정 구역에는 채채파리가 대거 서식하고 있는데 아이파리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점진적인 쇠약과 궁극적인 죽음을 통해 소와 인간 모두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질병인 파동편모충증을 무서운 속도로 퍼뜨립니다. 딩카족은 이러한 파리들이 가장 심하게 밀집해 있는 장소를 수세대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록화해왔으며 비록 완전히 피하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 이 위험지대를 비껴가도록 이동 경로를 섬세하게 수정합니다. 딩카족은 외부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잡한 늪지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맑은 산들바람이 자유롭게 흐르는 곳에 야영지를 세우고 불의 연기가 생활 공간을 가로질러 널리 퍼지도록 소 사육장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하며 물이 고여 있는 위험한 웅덩이 근처에서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는 철칙을 지킵니다. 그들의 계절적 이동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생존 전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축 무리를 이끌고 안전한 고지대로 몰고 올라가며 물이 다시 물러나면 주저없이 다시 습지 안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새홍년이 되면 딩카족의 젊은이들은 이마에 깊은 상처를 내는 중대한 의식을 치르게 되며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아예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처는 체벌이나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젊은이가 고통을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인한 정신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온전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하고 명예로운 증거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험난한 탐험은 에티오피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하여 남수단 국경까지 끝없이 뻗어 있는 거대한 평원인 감벨라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백나일강의 가장 중요한 지류 중 하나인 바로 강을 따라 집을 짓고 살아가는 아누악족이 바로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누악족은 그들의 유난히 눈에 띄는 놀라운 신체적 조건으로 오래전부터 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세영긴 남성의 평균 신장은 대략 5피트 10인치에 달하며 스마현 정착촌을 둘러보다 보면 5피트에 육박하는 장신들을 마주치는 일도 아주 흔하게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구별짓는 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향 땅을 그들이 어떻게 능숙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방법입니다. 개운조한 달이 이어지는 건기 동안 감벨라는 뚜렷하게 표시된 산책로와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사람의 손길로 잘 경작된 들판을 특징으로 하는 아주 평범한 평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세운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찾아오면 바로 강이둑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가면서 전체 풍경을 순식간에 거대한 물바다로 탈바꿈시켜버립니다. 이기스겠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강이 가장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어 버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말라있던 땅이 사람의 허리 깊이까지 차갑고 탁한 물에 잠기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점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지형지물이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 무서운 변화를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누악족 여성들이 매우 독특하고 실용적인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찰흙과 잿가루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혼합하여 만든 특제 반죽을 피부와 머리카락에 두껍게 바르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무는 해충의 끈질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늪지대에 살인적인 폭염이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이중의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는 기간 내내 이 강력한 보호막은 추가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하여 옷을 세탁하거나 물고기를 잡고 홍수 이후 귀중한 농작물을 구조하기 위해 수시간 동안 차가운 물속에 서 있는 동안에도 모기를 비롯한 각종 곤충들이 그들의 몸에 달라붙는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방지해 줍니다. 아누아그족 여성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독특하고 인상적인 관습은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 수많은 무거운 금속 고리를 착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거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적인 목적 그 이상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스마현 가그나에서 이 고리의 양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수위가 극도로 높아지는 척박하고 배고픈 달 동안 가족의 식량 비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애웠던 여성들은 매일같이 수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노를 저어 배를 몰거나 진흙탕으로 물에 잠긴 구역을 힘겹게 걸어 다닐 때조차도 이 무거운 고리들을 절대 벗지 않고 계속해서 착용하는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아누악족의 문화는 또한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다소 파격적이고 비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기꺼이 포용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날씬한 체격과 함께 툭 튀어나온 내넓은 이마를 소유하는 것은 해지는 듯이 네오비고 무더운 늪지대 한가운데서도 강력하게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강인한 능력을 증명하는 징표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이마가 훨씬 더 길고 넓어 보이도록 이마선을 뒤로 밀어버리는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면 여성들은 물에 잠긴 험난한 지형을 끊임없이 헤쳐나가는 동안 머리카락을 관리하기 쉽도록 두피에 바짝 붙여 섬세하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서로의 머리를 따아주며 수시간을 평화롭게 보냅니다. 감벨라에서의 팍팍한 삶은 끊임없는 출발과 이동을 위한 완벽한 준비 태세를 항상 요구합니다. 예기치 않게 물이 급격히 불어날 때 신속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주거지들이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형태로 지혜롭게 건축됩니다. 많은 가구에서 여성들은 전체 공동체가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할 때 언제든지 챙겨갈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 안에 귀중한 씨앗과 붉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씨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막중한 책임을 전담합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불씨와 씨앗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식량을 비축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순위를 차지합니다. 와에냐 하면 홍수가 마침내 물러간 후
전체 공동체가 파괴된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요소가 바로 이 작은 불씨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불어날 때 옮겨지고 밀려나는 것은 결코 진흙과 흙탕물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여겨졌던 장소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뱀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무릎이나 엉덩이까지 차오르는 탁하고 흐린 물속에서는 그 누구도 수면 아래에 무엇이 숨을 죽이고 있는지 결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딜 때마다 숨겨진 깊은 구덩이나 날카롭게 부러진 나뭇가지, 혹은 물속을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이동하는 살아있는 위험한 생명체와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벨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민첩성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이 움직이는 방식의 가장 미세하고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내고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과거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정확히 기억해내며 비옥한 삼각주 전체가 성난 홍수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기 전에 언제 미련 없이 떠나야 할지를 직감적으로 깨닫는 놀라운 통찰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치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습지 시스템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늪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늪지대 아라빈 혹은 마단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의 고향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맑은 수로와 우뚝 솟은 갈대,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수로의 미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습지에는 무게가 220파운드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야생, 멧돼지들이 우뚝 솟은 갈대밭 속에 몸을 완벽하게 숨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단 몇 걸음만 떼어도 다른 갈대와 부딪힐 정도로 갈대가 빽빽하게 밀집된 지형에서는 이러한 아찔한 만남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앵물과 기생충들이 노출된 피부나 벌어진 상처, 그리고 섭취하거나 조리되는 음식에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지속적인 습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방해하여 사소한 긁힘조차도 평생 남는 흉터로 변모시킵니다. 이곳에 세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단 한 가지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 세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마단 사람들은 결코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면서 오히려 위협의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수확한 갈대층을 쌓아 올려 자신들만의 인공섬을 직접 만들고 은신처와 가축, 그리고 온 가족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기반을 씁니다. 아이시엄들은 늪의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수의 변화에 따라 수면 위를 떠다니며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단 여성들은 더 넓은 중동 지역의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은 무디프라고 불리는 갈대집을 짓고 유지 보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디프는 금속 지지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갈대 다발을 단단히 묶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를 완성해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건축물들이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단단하게 압축된 갈대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 만든 플랫폼 위에 놓여 있으며 이 플랫폼 자체도 물의 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상승하거나 하강합니다. 이내은 일부 가족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반 위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엮은 갈대로 꼼꼼하게 조립된 이 아치형 집들은 깃털처럼 가볍고 환기가 매우 잘 되며 다른 어떤 대체 물질들보다 습기에 훨씬 강합니다. 영역 안에서 갈대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프라 자체를 상징합니다. 갈다이는 훌륭한 건축 자재이자 가축들의 소중한 사료이며 물을 드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연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모든 이동 근속이 태용빈 통나무 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의 환경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쉴 새 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화씨 120도를 넘어가기도 하며 수많은 수로가 완전히 말라붙거나 바닥까지 증발하여 습지의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1년에 2번씩 새롭게 재편됩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이 마단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놀라운 관찰력을 발달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갈대 사이에서 들리는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평소 바람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착해냅니다. 잔잔한 물결을 방해하는 이상한 파동을 알아차립니다. 혹은 하늘을 날던 사얏대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모습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징후들은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며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연습한 생존 능력이라 이제는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습지 시스템이 과거에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동안 물 공급의 상당 부분이 우회되면서 늪지대의 90% 이상이 유실되는 크나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영경 3년 이후에야 비로소 물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많은 마단 가정들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가뭄과 끊임없이 변하는 기후 패턴으로 인해 가혹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메소포타미아의 마단 늪지대에서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더 나은 생존 전략이 떠오르신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비아 북부의 방골루를 가로지르다 보면 물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한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족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능한 한 가장 불길한 징조를 의미합니다. 방골루는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습지 시스템 중 하나로 손꼽히며 홍수가 최고조에 달할 때는 3,475제곱마일이 넘는 엄청난 면적으로 확장됩니다. 낚시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기 트기 전부터 평평한 선체의 낡은 나무배들이 얕은 물가에 그물을 치기 위해 서서히 무틀 떠납니다. 하지만 아이 모든 활동들은 거대한 포식자인 나이라거가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일한 물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대울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악어종 중에서 가장 거대한 녀석들에 속하며 길이가 16피트를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대울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요소는 다름 아닌 그들의 소름 끼치는 고요함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과 콧구멍만을 수면 위로 아주 살짝 내밀어 놓은 채 물속에서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옷이 바로 비사족이 물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을 제대로 읽어내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에어던 수역에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헤엄치고 있는데도 포식성 새들이 오히려 그곳을 멀리한다면 그들은 수면 아래에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작은 잔물결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물이 유난히 고요해지는 현상 역시 위협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떼가 갑자기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 일제히 달아날 때마다 그들은 늪지대 바닥을 따라 무언가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심지어 배를 물가로 끌어올릴 때조차도 매우 신중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비사족 어부들은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지역은 무조건 피하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는 항상 강둑을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는 절대 물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현대의 많은 악어 안전 매뉴얼에 포함된 권장 사항들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비사족은 이 귀중한 지식들을 그 어떤 문서에서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들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은 부족의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늪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비사족 사람들의 놀라운 생존 전문 지식이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를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면 저를 비롯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앙골라에서 시작된 강물은 620메일 이상을 쉼없이 흘러가지만 바다에 닿는 대신 칼라하리 사막의 한가운데서 허무하게 소멸해버립니다. 오치언 790제곱메일에 달하는 삼각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후 모래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거나 이글거리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이곳에 내운 바다로 이어지는 배출 경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기이하게 만드는 것은 이곳의 홍수 주기가 다른 모든 지역과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앙골라에는 연말 무렵에 비가 내리지만 그 물이 보츠와나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까지는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오카방고 삼각주는 인접한 땅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가장 목말라하는 바로 그 건기 동안에 물로 가득 차오르며 오히려 비가 내리는 우기가 다시 돌아오면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토록 영구적으로 진화하는 독특한 생태계 한가운데에 YA족과 산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친 자연과 땅을 굴복시키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지형의 복잡한 변화를 탐색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조용히 배울 뿐입니다. 아이 지역의 주요한 교통수단은 커다란 통나무를 속까지 파내어 만든 전통 공예품인 모코로입니다. 아이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노를 포기하는 대신 배의 뒤쪽에 꼿꼿하게 서서 긴 장대를 사용하여 대략 20인치 깊이의 얕은 물을 힘차게 밀고 나갑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극도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강제합니다. 물살의 끌어당김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 그리고 갈대가 기울어지는 방향 나아가 장대를 밀어낼 때마다 느껴지는 수면의 작은 변화까지 모두 감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배를 만들기에 충분한 크기로 자라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부 모코로 선박을 섬유 유리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진실은
그들이 그 물을 결코 혼자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마네운 모코로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구역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스컷 하마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즉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헤엄치는 인간을 훨씬 앞지르며 단단한 땅 위에서도 시속 18마일을 넘는 속도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마 외에도 나일라거들이 물가를 쉴 새 없이 순찰하고 코끼리 떼가 강력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로를 헤엄치며 물소떼가 둥둥 떠다니는 인공섬 주변을 배회합니다. 오카방고 내부에서 위협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방향에서 예고 없이 나타나 수위가 오르내리는 연간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꿉니다. YA족은 하마가 시야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존재를 감지해내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아이 동물들 특유의 사향 냄새를 아주 멀리서도 미리 맡을 수 있습니다. 모라의 위에 깊이게 눌린 발자국이나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낮고 깊은 울음소리, 혹은 새들이 특정 구역 주변에 떼지어 모이는 방식 등은 모두 훌륭한 경고 표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어떠한 사전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욱한 안가이가 물을 뒤de엎고 우뚝 솟은 갈대들이 시야를 차단하며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순간은 아무런 사전 경고가 완벽하게 없을 때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안개가 수면을 덮고 키 큰 갈대들이 앞을 내다볼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모코로를 젓는 YA족 노자비가 비좁은 수로로 미끄러져 들어가다가 주변의 정적이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갑자기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사이들도 모두 사라지고 움직임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한 소리의 부자의 상태입니다. 오카방고나에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불길하고 무서운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오스카의 지역과 5개의 부족 공동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맷돼지나 독사나 질병이나 파충류 포식자 혹은 맹렬한 하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개별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대처하기 힘든 것, 즉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불안정한 지형 그 자체였습니다. 무세용한 늪지대 안에서 위협은 결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다이신 그들은 물의 유연한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형태를 바꾸며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변화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아이 부족 집단들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환경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끈질긴 관심과 주의력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혼란스러움만을 인식하는 곳에서 그들은 깊은 의미를 추출해냅니다. 불규칙한 방향으로 꺾인 갈대, 하나나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해야 할 곳이 이상하리만치 태용 비어있는 구역, 그리고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언가를 넌지시 암시하는 미묘한 냄새가 그렇습니다. 아이 모든 경고 신호들은 여행 책자에 절대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강인한 육체가 아니라 혀를 내두를 만한 정확성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이 땅을 지배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지배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영구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대처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아찔하게 빠른 속도로 끝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딩카족과 아누악족, 그리고 마단족과 비사족 나아가 YA족과 산족이 나누어주는 귀중한 교훈은 늪지대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확실성의 늪 속에서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보다 매언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유혹에 굳건히 맞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여정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을 겪고 나면 예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지도를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딩카족은 끈질기게 획득한 지식과 함께 연기를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헤쳐나가며 수드 전역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누아그족은 1년에 2번씩 머릿속의 지형도를 새롭게 다시 그립니다. 마단족은 이리저리 떠다니는 갈대 플랫폼 위에 전체 문명을 경이롭게 건설했습니다. 비사족은 그 어떤 출판된 가이드북에도 기록되지 않은 자연의 미세한 경고를 해독해냅니다. 그리고 YA족과 산족은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기를 거부하는 거친 지형을 유연하게 횡단합니다. 아이 놀라운 5부족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부족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아이긴 여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머물렀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계에 자신들의 추론을 투영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겸허히 배우는 더 많은 장소들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다가올 새로운 탐험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비바르게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수용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환경을 지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환경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